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세요. 정적을 깨는 알림에 휴대폰을 확인한 미숙 씨는 명절 안부 문자를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번 명절에는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 주말과 다를 바 없는 고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올해 57세인 김미숙 씨에게는 결혼해서 독립한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도 둘이나 있지만 서로 힘들게 명절에 찾아오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신신당부해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전후로 아들과 딸이 한 번씩 찾아오거나 영 여의치 않으면 전화 한 통 주고받는 정도가 전부일 때도 있죠. 이제 미숙 씨는 명절 연휴를 남편과 단둘이 보냅니다. 일정이라 봐야 간단하게 외식을 하는 정도로 3, 4일가량의 연휴를 편안하게 만끽할 수 있어서 매우 좋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이렇게 간소화된 명절을 보낸 것도 사실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명절을 만끽하는 모습이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녀에게도 명절만 되면 떠오르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안 좋은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녀의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은 명절은 무려 30여 년 전 결혼 초반에 맞이한 추석이 아닐까 합니다. 갓 20살을 넘긴 어린 나이의 미숙 씨는 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짧은 연애 후 바로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결혼하기에는 워낙 어린 나이였기에 미숙 씨의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반대했지만 미숙 씨의 의사가 워낙 확고하여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황소고집으로 결혼한 이후 남편과 행복한 신혼 생활을 보내며 첫 아이도 빠르게 낳았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들 키우랴, 돈 벌어오느라 고생인 남편 내조하랴, 서툰 아내 역할에 정신없이 바빴어도 젊은 세대긴 미숙 씨는 그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미숙 씨의 결혼 생활에도 딱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대의 며느리였다면 누구든 알 수밖에 없는 그 시절 시어머니의 매서움이 그 이유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꾸지람 섞인 연락이 워낙 잦은 탓에 며칠마다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로 잔소리를 듣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미숙 씨의 신혼집은 서울, 시댁은 부산이라 거리가 멀어서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시댁의 특징이지요. 신정, 구정, 어버이날, 추석 등 1년에 적어도 5번은 시댁에 찾아오라는 독촉 때문에 명절에는 온 가족이 의무적으로 부산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든 명절이 아닌 휴일이든 긴 연휴가 다가오면 부산에 내려오라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빗발쳤고 부산에 내려가도 달력의 빨간 날은 무조건 다 머물다 올라가라고 그렇게 성화를 부리는데 하필 남편은 고분고분한 성격이라 시어머니 말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서 긴 연휴에도 친정에는 아예 갈 엄두도 못 내고 연휴 기간 내내 시댁에 있는 게 당연시되곤 했습니다. 명절에 시댁 한 번 내려가면 연휴를 꽉 채워 4박에서 5박은 해야 하는 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가용을 타고 가도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데 도착한 그 순간부터 또 쉴 새 없이 주방에 틀어박혀 일만 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밤늦게 주방 정리가 다 끝나면 하루가 거진 다 지나는지라 거의 바로 잠을 자는데 눈을 제대로 붙일 새도 없이 몇 시간 못돼 다시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준비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하루 종일 주방에서 그것도 시어머니 비위 맞추랴 잔뜩 긴장한 상태로 집안일에 시달렸기에 연휴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젊은 나이임에도 몸살이 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결혼 생활 5년 차쯤 됐을 때의 추석이었을까요? 친정집에서도 왜 찾아오지 않냐며 내심 섭섭한 내색을 보였기에 미숙 씨는 남편과 상의해서 시댁에서 하루 정도는 일찍 출발해 딱 하루만 친정에 가기로 하고 부산 시댁을 찾았습니다. 명절 연휴 3일을 시댁에서 지내고 연휴를 딱 하루 남긴 날 미숙 씨는 시어머니께 다음 날 친정에 가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온 가족이 식사하는 자리였음에도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버럭 호통을 치며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식사 내내 길길이 성을 내더니 어영부영 식사를 마친 후에는 미숙 씨를 따로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어 앉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고함을 질러도 화가 안 풀리는지 시어머니는 몇 시간 내내 며느리를 무릎 꿇려놓고 고성을 지르며 온갖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어린 미숙 씨는 왜 혼나는지도 모른 채 그저 무서운 마음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꾸역꾸역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한 성격의 남편은 물론 시아버지까지도 시어머니의 화를 말릴 수 없어 그저 자리를 피해 있었기에 미숙 씨는 꼼짝없이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의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혹시 악몽을 꾸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웠던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어제 일은 예사였다는 듯 시어머니는 한 번 더 난리를 치며 소리를 지르다 본인분에 못 이겼는지 휘청거리며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잘해주니 남편을 무시하고 시댁을 무시하냐면서 결혼해서 며느리가 됐으면 죽어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지 친정에 간다는 게 무슨 헛소리냐고 다시 한번 노발대발하셨죠. 결국 미숙 씨는 그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수년이 지날 동안 명절 연휴에는 친정에 갈 수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흐른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난리를 치며 생떼를 부려도 그냥 박차고 떠나면 됐을 텐데 아무 말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했던 그 시절의 어렸던 자신이 순수하긴 해도 참 미련하고 바보같이 느껴진답니다. 순탄한 결혼 생활에 아이들도 바르게 잘 커주어 요즘은 별 걱정 없는 나날이지만 어쩌다 한 번씩 그때가 떠오르면 지금도 여전히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그 당시 받았던 충격은 미숙 씨에게 지금껏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고된 시집살이를 겪은 미숙 씨는 자연스레 다짐에 다짐을 거듭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데려올 며느리에게만큼은 이런 마음고생을 절대 대물림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이런 다짐이 빛을 볼 때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처자를 데려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될 처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애교도 많고 귀여운 성격이라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부터 미숙 씨 부부 마음에도 쏙 들었다지요. 미숙 씨도 딸이 있지만 딸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귀엽고 예쁜 며느리에게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딸도 이미 결혼해서 손주를 키우고 있었기에 아들의 결혼으로 드디어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 들어서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기 그지없었죠. 이후 아들의 결혼식을 순조롭게 치렀고 며느리를 맡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하는 첫 명절이었기에 미숙 씨는 몇 주 전부터 이것저것 장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아무리 재료를 사두어도 계속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든 탓에 다 먹지도 못할 게 뻔한데도 미숙 씨는 고기며 과일이며 해산물이며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가 예쁜 한복을 입고 집에 찾아와 인사도 올리고 가족끼리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니 이전의 명절과는 다르게 집안 분위기도 환하고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명절 당일 이렇게 행복했던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한 뒤 정리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슬슬 일어날 채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미숙 씨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에 갔던 딸이 곧 집으로 온다는데 아들 며느리까지 해서 온 가족이 같이 점심 한 끼 하면 참 좋겠다는 욕심 말입니다. 올해도 아니고 딱 몇 시간만 시댁에 더 있다 가는 게 큰일일까 싶어서 미숙 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조금 있으면 누나네 식구도 온다는데 기다렸다가 다 같이 점심 먹고 가는 게 어떠겠냐고 물어봤답니다. 아들이 눈치를 살피며 며느리를 바라보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면서 점심까지 먹고 가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후 손주와 함께 딸네 가족이 찾아와 더욱 풍성한 분위기 속에 점심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저녁에 오기로 했던 미숙 씨의 남동생이 미숙 씨 집으로 지금 오고 있다고 전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씨는 이참에 남동생 식구에게 며느리를 인사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번 며느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외 삼촌이 오고 있다는데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 같이 차 한잔하고 가는 것이 어떠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 바로 화근이었고 미숙 씨는 질문 때문에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 표정이 삽시간에 굳더니 이내 두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토로했답니다. 자기가 외동딸이라 지금 안 가면 부모님은 명절 내내 적적하게 계신다. 하나밖에 없는 딸과 사위를 보려고 점심부터 상 차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사실 아까 점심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걸 거절하지 못해 조금만 더 있어 보자고 참고 있었던 거다. 어머니는 딸, 아들, 사위, 며느리의 동생까지 다 보시면서 왜 저는 엄마 아빠도 못 보게 하시냐 라고 말이죠. 며느리의 서글픈 울음소리에 딸과 아들, 남편도 깜짝 놀라서 달려나왔습니다. 미숙 씨 또한 며느리의 울음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며느리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기 며느리에게서 30여 년 전 시댁에서 고군분투하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싹싹하게 대하고 있지만 며느리도 사실은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자기 남편 얼굴도 보여주고 어리광도 부리고 싶은 귀한 딸일 텐데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내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니 스스로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미숙 씨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함께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다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누구에게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욕심부렸다며 며느리를 거듭 달래주었죠. 딸아이도 며느리 옆에 앉더니 손을 잡아주며 같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원래 시누이랑 며느리는 명절 때 안 마주쳐야 하는 건데 본인도 생각이 짧았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오는 며느리를 열심히 달래서 진정시킨 후 아들 내외를 사돈댁으로 보낼 때 미숙 씨는 집에 있는 한우에 양주, 과일, 명절 음식까지 트렁크가 넘칠 정도로 가득 챙겨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보낸 직후에는 사돈 어른께 전화드려서 제 욕심에 딸과 사위를 늦게 보내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죠.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던 명절을 보내고 미숙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자신이 어른으로서 며느리 마음도 제대로 헤아려 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동시에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명절 풍습에도 변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이미 몇 해 전부터 결혼한 딸의 명절 스케줄을 보면서도 안쓰러움에 마음이 쓰이던 차였습니다. 매번 명절 전날 시댁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명절 당일에 친정으로 오는데 평소 차로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교통정체로 꽉 막힌 도로에서 2시간 넘게 고생하며 힘들게 오고 있었기에 명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하는지 내심 의문을 품었던 것이죠. 예전에야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 말씀에 어른들 눈치 보느라 일말의 의심도 가진 적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남편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니 따로 눈치 볼 필요 없이 미숙 씨 부부가 바꾸고 결정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남편과 상의한 후에 자식들에게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명절 연휴에 찾아오지 말라고. 정 오고 싶다면 명절 즈음으로 해서 다 같이 외식이나 하며 시간을 보내자고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 미숙 씨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자식들에게 명절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것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명절이라고 음식 준비에 집안 청소까지 명절 전후로 머리 아프게 신경 쓰던 일이 없어지니 미숙 씨도 속이 후련하기 그지없었죠. 자식 손주 배불리 먹이고픈 욕심에 음식도 이것저것 만들어 두었다가 다 먹지도 못해서 냉동 보관하며 몇 달을 질리도록 먹었던 일도 이제 끝이라는 생각에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외식 한번 하는 게 집에서 음식장만 하는 것보다 수고를 더는 것은 물론 비용까지 적게 드니 훨씬 간편하고 효율적인데다 음식을 먹으며 대화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늘 음식 만들고 나르느라 정신없었던 식사 시간을 미숙 씨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미숙 씨가 이런 변화 이후에 또 한 번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명절 문화가 이미 이렇게 바뀐 집들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였습니다. 미숙 씨 부부는 둘만의 추석 연휴를 보내며 저녁에 근처 고깃집에서 외식을 하기 위해 외출에 나섰습니다. 연휴인데 영업은 하려나? 영업해도 손님은 별로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식당에 도착한 미숙 씨 부부는 눈앞에 펼쳐진 진풍경에 두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찾은 가족 손님이 워낙 많아서 대기줄까지 서야 할 정도로 인산이네였던 것이죠. 미숙 씨와 남편은 식당 앞에서 대기를 하며 원래대로라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풍경이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문화가 점점 바뀌는 것 같다고 자기들도 이렇게 바꾸길 잘했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연 속 미숙 씨와 같이 현재 50대, 60대인 분들은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각 시대의 명절 풍경을 겪어오며 시대에 따른 변화를 몸소 체감하고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명절 풍습은 집안마다 제각각 다르기에 과거부터 이미 연휴에 가족여행을 다니거나 외식을 하는 등 명절 연휴에 비교적 자유롭게 여유를 즐기던 집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며 연휴 이전부터 명절 준비차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듯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의 흐름을 봤을 때 명절 풍경이 점점 개인화되고 연휴를 누리는 방식도 점차 자유로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전통 방식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명절을 풍성하게 준비해야 하는 데에서 피로감이 쌓이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가족 간의 갈등이 골물대로 골마 명절 문화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사회 구성원들이 충분히 공감한 결과일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고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진다는 점에서 명절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장점과 중요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온갖 화려한 음식들로 탐스럽게 차려진 차례상과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성묘, 그리고 명절을 계기로 다 같이 모여 안부를 확인하는 가족들만의 시간까지. 평소에는 잘 모이지 못하던 가족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기에 이런 풍경만으로도 집안 어르신과 조상님께 효도한다는 명절만의 중요한 의미가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풍성하고 북적이는 명절 풍경의 그늘진 곳에 동전의 양면처럼 양립하는 다른 풍경도 있습니다. 차례 음식과 성묘 음식은 물론 하루 3번 가족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주방에서 떠나지 못하고 쉴 새 없이 고되게 일해야 하는 아낙네들의 풍경 말이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에는 반가운 반, 번거로운 반인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모이는 반가운 날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만 하는 번거로운 일도 많은데다가 오랜만에 많은 사람이 모인 만큼 이런저런 이유로 갈등이 생기려지까지 많아지는 탓에 평소보다 큰 스트레스가 쌓이기 쉽습니다. 오죽하면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명절 전부터 음식 준비에 집안 청소까지 챙길 거리가 많은데다 명절 연휴에는 온 가족이 시끌벅적하게 모이는 통에 식사부터 시작해서 뒷정리까지 신경 써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니 집안일을 맡은 사람은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의견 대립은 왜 이리 많은지 안 싸우고 평탄하게 넘어가는 명절이 드물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은 집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안 그래도 힘든 몸에 긴장까지 더해진 탓에 명절이 지나고 나면 며칠 내내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 아픈 경우도 많지요. 이렇게 명절마다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 때문에 명절이 지난 후 정신적, 육체적으로 증상을 겪는 것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즈음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인한 육체적 문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늘어날 정도라고 하니 단순히 며칠만 참으라거나 사이좋게 지내라는 허울뿐인 말로 덮어 넘길 수 없는 명절의 이면에 존재하는 씁쓸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의 반증이라도 되듯 명절 증후군뿐만 아니라 명절 스트레스, 명절 우울증, 명절 가족 갈등, 명절 이혼 등등 명절에 겪는 고충으로 인해 생겨난 신조어까지 참 많은 걸 보면 이는 명절로 인한 고통을 특수한 일부 사람들이 겪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갈등의 뿌리가 매우 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명절 풍경이 사뭇 달라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만 되면 뉴스에 등장하는 공항의 수많은 인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편하게 차릴 수 있는 차례상 음식 세트. 양손 가득 들고 오던 명절 선물을 대신에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풍경까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명절 풍경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시대인 것입니다. 더불어 앞서 미숙 씨의 이야기처럼 자식들에게도 집에 굳이 의무적으로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각자의 휴일로 명절 연휴를 즐기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가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성인이 되거나 결혼한 자식들을 너무 가까이 두려고 해서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명절에는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해집니다. 아무래도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욱 강해지는 명절에 부모님까지 더 적극적으로 자식들에게 한 소리를 보태니 부모를 찾아뵈야 하는 자식들은 이미 예민해진 상태로 부모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절이면 부모 자식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사위, 손주 그리고 친척 같은 다른 가족들까지 모두 모이는 만큼 억지로 온 가족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것은 물론 어딘가에서 의도치 않게 갈등의 불씨가 지펴질 가능성까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예민한 상태로 모였는데 갈등이 생길 가능성까지 높아진 상황이니 사이가 좋아지는 일보다 안 좋아지는 일이 더욱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럴 바엔 차라리 명절이라고 서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이지 말고 각자 편하게 지내자는 가치관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세태를 보며 그래도 자식이 있는데 명절 당일을 어떻게 늙은이들끼리 적적하게 보내냐고 의문을 갖거나 차례 지내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전통을 고수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니 어느 것이 무조건 맞다는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과거의 명절 풍습 때문에 발생하는 부모 자식 사이, 고부 사이의 갈등이 서로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명절 연휴를 온전히 만족하며 즐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바람대로 여러분이 그러한 계기와 기회를 만들어 부모로서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기존의 관계보다 더 나은 가족 관계를 위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일 테니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지혜로운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